네, 12월 27일 월요일 오늘은 영민한 DJ 김영민 매니저님과 함께하는 영민한 투자 한번 힘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만 끝나면 이제 진짜 2021년이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렇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연말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야 할까요? 이번 주는 이제 딱 사거래일, 네. 금요일은 폐장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휴장이거든요. 네. 우리 주린이 분들, 주식 초보자분들은 31일 날 왜 쉬냐고 막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우리나라는 원래 이제 12월 31일은 폐장일이에요. 그래서 배당 기준일이 이제 28일이거든요.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28일 전후로 과연 수급이 어떻게 좀 바뀔 것인가. 네. 지난주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정말 끝도 없이 매도세를 이제 많이 좀 쏟아냈고 기관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파는 걸 정말 조용하게 다 받아냈거든요. 특히나 코스닥 시장도 지금 뭐 4거래일, 5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 기관들 순매수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내일 이제 28일까지는 당분간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보시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기관 외국인들은 매수 우위지만 개인들은 매도를 좀 하고 있잖아요. 뭐 이런 흐름들이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연말 연초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항상 좀 이제 해가 바뀌는 시점이 오다 보니까 뭔가 대단히 큰 변화가 있을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은 우리가 그냥 해가 바뀌는 건 이제 시간을 이렇게 끊어서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거지. 맞아요. 내년 1월 3일이 된다라고 해서 주식시장이 달라질 건 전혀 없거든요. 다만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급적인 이슈에 편승해서 기관 외국인들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윈도우 드레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연말이 되면은 그간 많이 비었던 업종을 거꾸로 좀 담고 수익이 많이 난 업종들은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제 수익을 확정짓는 이제 그런 이제 수급들이 좀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번 주는 연말 연초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감안해가지고 기관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이 턱도 없이 좀 낮은 업종을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보시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도 충분히 좀 괜찮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특히나 오늘 보시면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하게 좀 올라가잖아요. 매드팩토라든지 또 기술 이전 공시가 나온 레고캠 바이오 뭐 이런 종목들이 강하게 좀 튀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 가장 좀 저조했었던 업종이 제약바이오 업종이었는데 오늘 이 제약바이오 업종을 또 기관 외국인들이 기계적인 매수를 하면서 좀 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게 바로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요. 제약바이오 업종이라든지 또 기관들의 보유 비중이 상당히 좀 낮은 IT 업종 중에서도 핸드셋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스마트폰 부품주들 이런 종목들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 게임 업종, 그 다음에 컨텐츠 업종 이런 종목들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좀 톡톡히 볼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이니까요. 주목해서 잘 한번 보시면은 연말 연초 또 대응 전략 또 나름대로 좀 괜찮은 전략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 현재 기관과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낮은 종목에 집중해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영민 DJ가 편입했던 종목들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핑거부터 리뷰해볼 텐데요. 메타버스 금융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현재 결과 어떨까요? 네, 지난주에 금요일 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오전장에 나름대로 이제 좀 괜찮게 한 4, 5% 가까이 좀 올라가고 있다가 지금 네. 또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면서 조정을 조금 받았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기술적인 분석 간단하게 좀 해드릴 때 결국은 이 종목도 이 27,000원대 매물 저항을 뚫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도 이제 살짝 27,000원 매물 돌파 시도가 좀 나왔었다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이 자리에 이제 매물 저항이 조금 쌓여 있기 때문에 이 매물 저항을 지금 소화시키는 과정. 다만 이제 맞고 떨어지는 자리에서 직전에는 상당히 큰 거래가 이제 수반이 되면서 고점에서 이제 조금 매도가 강하게 좀 연출이 좀 됐었다면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뭐 한 2% 정도 조정받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 자체가 거의 미미하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5일선 눌림목이 하루 이틀 정도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한번 이제 이 27,000원대 상단 돌파 시도가 좀 진행이 좀 된다면 시원하게 한번 급등이 좀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29,000원 정도의 목표가 말씀드렸고 이 금융 플랫폼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제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 중에 하나 쿠콘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조금 더 큰 종목 중에서는 이 쿠콘이라는 종목이 역시나 이제 금융 플랫폼이나 마이데이터 사업과 관련된 이제 수혜주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핑거 역시도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내년도에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1차 목표가 29,000원 말씀드렸거든요. 27,000원 뚫고 올라갈 때 시원한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는 매물 소화가 끝나면 시원하게 급등 나올 수 있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리뷰해볼 종목은요. 바로 11월 9일에 편입했던 코리아 서킷입니다. 올해 하반기 패키지 기판 종목들이 진짜 뜨거웠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도 계속 이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을까요? 네, 한 달도 넘게 이제 지난 종목을 제가 굳이 리뷰해드리는 이유는 또 네. 새로운 소식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업데이트를 좀 해드리려고 지금 리뷰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11월 9일 날 여러분들께 이제 17,000원대 구간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만 원을 뚫고 있거든요. 와, 네. 70%가 넘게 지금 수익이 나고 있어요. 코리아 서킷뿐만 아니라 뭐 심텍도 마찬가지고 대덕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이런 종목들이 사실 올해 하반기 특히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지지부진할 때도 그나마 시세가 좀 유지가 좀 되면서 신고가 랠리를 좀 펼쳤었던 종목이고 이게 단발성 이슈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내년에도 반도체 기판 쪽은 계속 풍기 현상이 좀 나타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쪽,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 그리고 서버 쪽과 관련된 있는 이 차세대 이제 CPU라든지 GPU 요런 이제 종목 반도체들이 계속해서 이제 차세대 반도체들에 대한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FSA 기판이라든지 사실상 차세대 기판과 관련된 이제 수요가 내년까지도 아주 견조하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설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은 또 삼성전기가 1조 원 규모의 이제 기판 투자에 나선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삼성전기 주가도 급등을 했었고 타이거 일렉이라는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까지 급등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새로운 종목들이 또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것처럼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은 후속주들도 계속 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이 반도체 기판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인 기판, 이제 PCB 기판이라든지 FPCB 관련된 기업들조차도 주가가 상당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주도 섹터, 특히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주도 섹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기 때문에 관심을 좀 계속 가져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 서킷 지난달에 우리 영민한 투자 방송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74%의 수익 축하드리고요. 내년에도 주도주가 될 가능성 있다라고 리뷰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영민한 매니저의 종목 리뷰는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고요. 시청자분들의 문자 상담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상담이 끝나면 저희 원샷 원킬 종목 공개 바로 하니까요.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LG전자 문자 사연 도와드릴게요. 16만 7천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대형주들 정말 지난 10월 달부터 그냥 다 파시라. 맞아요. 종목 불문하고 다 매도하시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LG전자는 지금 정도 시장까지도 갖고 계셨다면은 뭐 보유를 하시는 것도 좀 나을 것 같아요. 특히나 연초에 이제 애플카 이슈, 그다음에 LG 마그나 이슈가 이제 좀 부각이 됐을 때 한번 슈팅이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15만 원 정도까지는 일단 보유를 조금 해보시고 홀딩하는 전략 제시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전자는 15만 원 선까지는 일단 홀딩하시라고 도와드렸습니다. 그럼 바로 오늘 하이라이트 시간이죠. 원샷 원킬 종목 첫 번째 네. 바로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37,750원에 넷패스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코리아 서킷 말씀드리면서 반도체 기판 업판과 관련된 거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좀 해드렸는데 역시 오늘 제가 소개드린 이 넷패스도 기판 내지는 이제 후공정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핵심적인 이제 수혜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실망을 좀 많이 안긴 종목 중에 하나예요. 아직도 이제 실적이 기대했던 것만큼 빠르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도 올해 1년 내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좀 겪었었거든요. 연초에 48,000원까지 기대감에 편승을 해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그때가 딱 고점이었어요. 삼성전자도 연초에 96,800원까지 급등했다가 네. 최근에 7만 원도 깨졌었잖아요. 맞아요. 마찬가지로 넷패스도 지금 48,000원 거의 5만 원 근처까지 주가가 올라갔던 게 3만 원 근처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에 조금 이제 살아나고 있고 역시나 이제 연말 연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1월 달이 되면 이제 1월 효과라고 해가지고 새해 이제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이제 사이클이잖아요.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기판과 관련된 종목들이 다 급등을 했고 그러면 후공정 이제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하나마이크로는 지금 먼저 이제 튀어 올라갔기 때문에 넷패스가 후속적으로 이제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고요. 올해 이제 실적이 좀 안 좋았던 이유는 결국은 이 패널 레벨 패키징 때문이에요. 네. 삼성전자가 지금 TSMC와의 기술 격차를 벌일 때 후공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중요한 이제 기술이 바로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걸 이제 삼성전자하고 거의 이제 기술 상용화 단계까지는 이제 접어들었는데 상용화 시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이제 지연이 되면서 대규모 적자도 좀 나왔었고 그에 따른 이제 실적 부진 때문에 주가가 지지부진했는데 내년에는 이제 그야말로 PLP 이제 패널 레벨 패키징에 이제 투자했던 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도 2분기 때부터 턴어라운드가 이미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 그리고 패널 레벨 패키징 이 쌍두마차가 네페스의 실적을 이제 견인을 한다면 이제 실적까지도 좀 좋아진다면 패키징과 관련되어 있는 최고 수혜주로 좀 거듭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드려 보도록 하고요. 가격 전략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로 편입을 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43,000원. 직전 이제 박스권 상단 조금 아래라고 보시면 되고요. 43,000원 정도 일단 1차 목표가 설정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34,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바로 네페스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도 바로 공개해 주시죠.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윈도우 드레싱 효과 말씀드리면서 네. 제약바이오 업종 언급 드렸잖아요. 맞아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날 제약바이오 종목이 주저앉지만 않았어도 코스닥 지수가 훨씬 더 좀 강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올라가면서 그나마 코스닥 지수는 강보권에서 지금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바닥권에 있는 제약바이오 종목 하나 소개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57,000원 현재가에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을 편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장 지금 분봉을 보시면은요. 네.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상승폭이 조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더 이상 빠질 자리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조정받은 상태고 코스닥 150에 상장되어 있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면서 신약을 개발하는 이제 바이오 벤처 기업인데요. 최근에 나왔던 몇 가지 이제 이슈들 좀 짚어드리면서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EC18이라는 이제 단일 후보 물질을 가지고 구강 점막염 치료제, 뭐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급성 방사성 증후군 치료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구강 점막염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임상 이상이 종료가 돼가지고 내년에 임상 3상 진입을 앞두고 있고 그다음에 급성 방사성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 희귀질환 치료제로 지정이 되어 있는 파이프라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이 엔지캠 생명과학이라는 기업이 코로나19 백신 CMO 기업으로서도 주목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을 했어요. 3,2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결정을 하면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그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도의 이제 자이더스 카딜라하고 제조 라이센스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계약이 이미 체결이 돼 있는 상태거든요. 내년부터 이제 양산을 태웠을 때 코로나19 백신 사업도 실적에 분명히 이제 보탬이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략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000원 현재가로 편입했고요. 1차 목표 가격은 65,000원, 손절 가격은 48,500원 정도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원샷 원킬 종목은요. 엔지캠 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 시간 짧아서 아쉽다는 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안내해 주실까요? 네, 오후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드릴 텐데 뭐 다른 얘기보다는 그냥 종목 얘기 연말 연초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한 분석 진행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무료 공개 방송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말 연초에 공략해야 할 종목 궁금하신 분들 4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